챗GPT에서 GPTs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는 내가 어떤 반복 작업을 할 때 그 프롬프트나 구성 내역,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매번 지시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자동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의 GPTs는 나만의 챗봇으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 채팅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PC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크롬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크롬 웹에서 작업을 하시고 PC에 깔아놓은 어플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제 그 PC 웹에서 크롬으로 접속하셨을 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료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료 계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챗GPT에 접속을 했을 때 왼쪽에 이제 사이드바를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계속 뭔가 내가 이제 그동안 작업했던 채팅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새 채팅을 열면 이렇게 하나의 채팅창이 뜨게 되는데 이 채팅창은 뭔가 학습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나만의 메모리만 여기 들어가 있고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뭐 특정하게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하는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봇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미지, 심층 리서치, GPT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 이제 GPT를 눌러보면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실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 내 GPT가 있고 플러스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내 GPT를 이렇게 누르면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놨던 GPT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말이나 해도 프롬프트가 되는 프롬프트 작성 봇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 어린이들이 동화책 주제 아무거나 넣으면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기도 했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동 작성 도우미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블로그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GPT 만들기를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여기 이제 플러스 만들기 버튼 GPT 더보기에서 GPT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GPT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직접 쓰는 거죠. 여기다가 뭐 논문을 작성하는 봇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눌러서 만드는 방법으로 가이드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몇 가지 넣을 수 있는 란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플러스 버튼에 보면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굳이 필요는 없으니까 빼고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넣는데요. 여기다가는 이 챗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챗봇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싸가지 없는 챗봇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챗봇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얘는 이제 이름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적는 거예요. 이 챗봇은 어떤 경우에도 싸가지 없게 응답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침을 넣는 란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예, 지침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가 넣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의 지침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막 줄수가 뭐 몇백 줄 몇백 줄 정도에 넘어가면 너무 양이 많아서 입력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꽤 길게 지침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싸가지 없게 대꾸하고 딴지를 겁니다 라고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딴지를 거는 봇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에 상단에 보면 얘가 이제 업데이트가 로딩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내용을 업데이트 했구나,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지침 사항 넣은 걸 업데이트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오른쪽 창에 뜬 게 이제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챗GPT에 다 안녕이라고 하면 뭐 안녕하세요, 뭐 사용자님 뭐 저저저고 하지만 여기다가 드디어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네 하고 이제 좀 싸가지 없게 말하죠. 오늘 날씨 진짜 좋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가 얼마나 또 싸가지 없게 하늘도 네 기분을 맞춰주느라 고생이 많다. 나가서도 폰만 볼 건 의미 없지만 하고 딴지를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지침 사항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응답하는 특별한 나만의 챗봇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과제를 할 때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논문 작성 봇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바꿔서 이 챗봇은 논문을 작성할 때 뭐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논문 형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지침에다가 넣는데 여기에 넣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침을 넣는데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논문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전문가 봇을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예, 전문가스럽지 않고 뭔가 아쉬워서 이런 경우에라면 어떻게 하냐? 다시 얘를 이제 챗GPT한테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해요. 예, 그래서 똑똑하게 여기 얘를 높여서 똑똑하게 지금부터 프롬프트를 작성한다. 프롬프트를 작성한다. 이제 챗GPT용으로 GPTs를 만들 거다. 어떤 텍스트, 그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지금부터 프롬프트 작성하는데 내가 아무 아이디어를 적으면 뭐 30년차 교수처럼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구성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Ts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뭐 구성이나 아이디어, 제안 사항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줘라고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인스트럭션 란에다가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핵심 정리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초안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구조를 작성을 해줬어요. 제가 제 거에는 여기다가 그 샵 같은 거 절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형식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샵이 써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아이디어 지도 교수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요거를 인스트럭션 칸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거기 가서 이 지침을 다시 지우고 여기가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침 여기다가 다 넣고 여기다가도 아까 이제 밑에 보면은 뭐라고 쭉 나왔어요. 그래서 GPT 이름, 논문 아이디어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생기는 거예요. 봇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다가 GPTs 설명, GPTs 설명해서 여기 아무 아이디어나 입력하면 이렇게 해준다, 구성해준다.
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화 시작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화 스타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GPT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거를 이제 스타트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몇 개 예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넣어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넣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지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얘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지식을 넣어주는데 파일이 여기에 10개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식을 넣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트럭션에서 이미 지침에서 뭔가 가이드를 줬는데 참고해야 될 거, 참고해야 될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침에서 주저주저 말하기 너무 기니까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이 지식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한테 요청을 한번 물어볼게요. GPT한테. 지식에 넣을 파일을 넣고 싶어. 어떤 파일을 넣으면 좋은지 생각해주고 그 파일을 검색해서 링크로 가져와줘. 이렇게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파일을 넣으면 좋을지. 얘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거니까 뭐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연구 방법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갖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 논문 작성 방법론 이런 거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논문 작성 방법을 이제 결과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가 검색해서 갖고 올 것 같아요. 한국 에이펙 학회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하고 글쓰기 윤리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이제 찾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참고 자료나 강의 노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넣어도 좋습니다. 논문 지도 기준이 되는 문서가 좋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정리를 하고 있네요. 논문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넣어라. 파일을 했고 여기 지금 이제 링크를 넣어줬네요. 그러면 이제 뭐 프린시플 메소드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받아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요것도 연구 방법론. 얘는 다운로드를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네요. 디지털 PDF. 그 다음에 얘도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표인가 봐요. 이런 가이드. 그 다음에 문헌을 할 때 체크해라.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할 때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PDF로 얘를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일단 요만큼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일 업로드에다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의 일부 또는 전체가 GPT와의 대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면 여기 쓰여진다는 거고요. 지금 이 파일을 지식에 업로드했어. 이 파일의 내용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션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이제 뒤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조금 더 수정해서 필요하면 지식을 참고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작성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날리지 파일 활용 지침이라고 해서 요거를 조금 더 넣어라.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같이 한번 추가해준다. 예, 추가해준다. 예, 지금 근데 이거 투고랑 이거 다 안 넣어가지고 이거 추가로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추가로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맨 뒤에 지침 맨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식 조금 더 이제 얘가 해준 거 조금 더 업로드하고 여기다가 이제 권장 모델은 제일 높은 걸 쓰면 되는데 사용자가 선호한 모델로 그냥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은 그냥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자동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요거는 하지 않고 요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기 하면은 나만 보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GPT 스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든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자체는 쉽고요. 대신에 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냐면 얘한테 이 미리 보기 창이나 아니면 새로운 GPT-4 링크 요거를 이제 얘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GPT에 이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을 하면 얘한테 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에 그 구글 검색 시스템인 SEO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더 나은 기준이 필요한지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은 너무나 가능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재편되는가입니다 하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검색하고 이제 어떤 거는 어쩌고 저쩌고 아이디어는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얘는 논문 아이디어 지도 교수한테 질문을 한 거고 그냥 일반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조금 결과가 다르거든요. 뭐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최신 논의와 자료를 이제 검색한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검색해가지고 논문을 쓰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논문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세요? 얘는 핵심 아이디어는 어떻게 논문 가능성 평가, 논문 주제 후보를 쭉 주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더 잘 담은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성을 아까 넣어놨으니까 그 구성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제일 추천하는 건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연구 주제 요것도 이제 적으라고 이제 아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적은 거고 이론적 배경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구성을 맞춰서 형태도 맞추고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GPT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를 만들 때 내가 이 인스트럭션을 다 작성을 해서 넣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얘한테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프롬프트가 나오고 요거를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입맛에 맞게 더 고칠 수 있다. 특히 이제 형식 같은 것들을 내가 마음에 들게 고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GPT-4를 만드는 걸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